2번 문제 풀어볼게요. y는 2x와 평행하고 그 다음에 원에 접하는 직선의 y절편을 k라고 할 때 k제곱을 구하시오. 일단은 우리가 지금 접하는 직선이라고 했는데 이걸 다른 말로 접선이라고 하죠. 접선을 구할 때는 접선도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 둘 중에 하나는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한테 이 직선의 기울기랑 점 중에 누구를 알려줬냐면 바로 얘하고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기울기를 알려준 거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우리의 직선은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y는 기울기가 얘하고 평행하니까 기울기가 1이라서 x 플러스 한 다음에 우리의 직선의 y절편은 b라고 지금 언급을 했죠. 그래서 y는 x 플러스 k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하고 직선하고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재봤을 때 요거를 우리가 보통 소문자 d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d하고 반지름하고 같겠죠. 그래서 원에 접하는 직선이다 하면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는 반지름이랑 같다 라고 해서 문제의 식을 세워주면 될 거예요. 그럼 해볼게요. 자, 얘를 이제 일반형으로 바꿔주면 x-y 플러스 k는 0이 되고 원의 중심은 0,0이죠.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원의 반지름이랑 같아야 되니까 반지름은 3이다. 자, 풀어보면 루트에 2분의 절대값하고 0,0을 직선에 대입하면 k는 3. 따라서 절대값 k는 3루트이니까 k는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이다. 그럼 최종 답안은 어떻게 되느냐? 자, k의 제곱을 구할 거니까 이걸 제곱해서 18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의 답은 18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같은 유형이에요. 자, 이번에는 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접한다. 그런데 기울기랑 점 중에 어떤 걸 알려줬냐면 자, 얘는 지금 기울기를 모르죠. 기울기를 모르지만 점을 알려준 거예요. xy 말고 또 다른 문자 m이 있으니까 그걸로 묶어주면 이미 묶여 있는 거죠. 자, 이거 항상 몇 콤마였을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뭐 식 자체가 이미 세워져 있으니까 따로 우리가 식을 세울 필요는 없어요. 자, 원만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x 플러스 3의 제곱에 y 마이너스 2의 제곱, 그것은 9 빼고 4 빼서 넘겨주면 4가 되니까 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중심은 마이너스 3,2가 되고 직선이랑 접하는데 원의 중심과 직선의 거리, 즉 d라고 했죠. d는 반지름인 r이랑 같다. 그러면 식을 세우면 d는 원의 중심인 3,2와 직선, 바로 여기 있는 직선이죠. mx-y는 0과의 거리가 반지름인 4가 아니고 2랑 같겠죠. 그럼 이제 공식을 써주면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 분의 점을 직선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2다. 그것은 2랑 같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넘겨서 보면 절대값, 자, 절대값 안에서는 전체적으로 부호를 바꿔도 상관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호를 바꿔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3m 플러스 2의 절대값은 2 루트 m제곱 플러스 1인데 자, 루트가 있으니까 양변 제곱을 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자, 양변 제곱을 할 때 보통 학생들이 이거 제곱하고 그 다음 이거 제곱한 다음에 2를 곱해주는데 2 곱하면 안 되겠죠. 2가 아니고 제곱할 때 누구도 2도 같이 제곱을 해줘야 되겠죠. 2를 제곱을 안 한다고 2를 같이 제곱을 해줘야 돼요. 매우 많이 하는 실수니까 주의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양변 제곱하면 9m 제곱 플러스 4m이 아니고 뭐가 되죠? 4m이 아니고 12m 플러스 4는 자, 이거 제곱해서 4배의 루트 없어져서 m제곱 플러스 1이다. 이거 다시 정리해주면 뭐가 되냐? 5m 제곱에 12m 플러스 4인데 없어져서 는 0이다. 따라서 m을 구하려면 인수분해서
5n 플러스 12니까 m은 뭐가 되냐면 0하고 마이너스 5분의 10이다. 그럼 두 개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몇 번이 될까요?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에 0,3에서 x제곱 플러스 1의 근 접선. 자, 접선이라 그랬으면 식을 만들어 줘야 되죠. 자, 그럼 이 접선은 당연히,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원이 있고 여기 0,3이 있어서 접선을 딱 그었으니까, 물론 이쪽으로도 하나 더 그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접선의 특징은 기울기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죠. 하지만 우린 0,3을 지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나는 점을 알고 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의 모양을 대충 맞출 수가 있어요. y는 기울기 고르고 0,3을 지나니까 x-0 플러스 3이다. 자, 일반형으로 한쪽으로 넘겨주면 mx-y 플러스 3은 0 해서, 자, 접하니까 당연히 또 아까처럼 d는 r이죠. d가 뭐였어요? d는 원의 중심과 접선의, 즉 직선의 거리였죠. 접할 때는 d는 r이다. 원의 중심은 0,0이니까 0,0과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반지름인 1과 같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하고 점을 직선에 대입하면 0,0을 여기다 대입하면 3이 되겠죠. 그것은 1이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양변에 루트를 곱하고 제곱해주면 9는 m제곱 플러스 1이다. 그러면 m제곱은 8이니까 m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는데,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완성시켜주면,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직선의 모양이 이렇게 놓아졌으니까 이걸 끌고 와서 보면 어떻게 돼요? y는 m인데 m이 이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에 x에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그때 x축과 만나는 x좌표, 즉 x절편 얘기하는 거죠. x절편 구하려면 y에다 얼마를 대입한다? 0을 대입해서 넘겨주면 마이너스 3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x니까 마이너스 3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x니까 x는 뭐가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x가 바로 k잖아요. k, 여기 k라고, 이게 x 절편을 구한 거니까 k 제곱은 제곱해서 9가 되고 8이 된다 해서, 거기다가 누굴 구하라 그랬냐면 16을 곱하라 그랬으니까 16k 제곱은 8분의 9를 곱하면 18이 되겠죠. 그래서 4번에는 18이다. 자, 5번 갑니다. 빨리빨리 할게요. 자, 이제 그냥 말을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말이 길어지니까 동영상이 길어져서 반말로 할게요. 자, 원 두 개가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공통현의 길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지금 한 번에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원이 일단 크기가 반지름 두 개를 비교해봤더니 하나는 루트 20, 하나는 2가 돼서 반지름이 사이즈가 다른, 즉 크기가 다른 두 원이죠. 그럼 하나는 크게 그려주고 하나는 좀 작게 그려주는데, 요 공통현의 길이가 길어지려면 작은 원이 큰 원 안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되겠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이런 모양이 나요. 그럼 요만큼의 공통현 더 길어졌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공통현이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잠깐, 오히려 공통현이 어떻게 되죠? 이 길이보다 공통현의 길이가 지금 조금 더 짧아졌죠? 무슨 말이냐면, 말을 놓기로 했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공통현의 길이가 최대가 되려면 작은 원의 공통현이, 작은 원이 딱 가운데까지만 들어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지름이 공통현이 될 때, 작은 원의 지름이 공통현이 될 때 공통현의 길이가 최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지름이
작은 원의 지름이 공통현일 때 그때 바로 뭐가 공통현의 길이가 최대가 된다. 자, 그럼 이걸로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작은 원의 지름이 공통현이 될 때 길이가 최대가 된다. 그럼 이걸 식으로 어떻게 세우냐면 결국은 이런 상황이에요. 자, 원이 이렇게 큰 게 있고 작은 원이 지름이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걸 해석을 해보자면,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 직선을 공통현의 방정식,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공통현의 방정식, 직선이 어디를, 이게 지름이 된다는 얘기는 작은 원의 중심을 통과해야 되겠죠. 작은 원의 중심을 통과해야 된다. 따라서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면, 공통현의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원의 방정식 이렇게 있고, 자, 여기 있는 원의 방정식 전개해주면 이건데, 자, 원의 방정식에서 원의 방정식을 그냥 빼버리면 그게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이었죠. 자, 빼줄게요. 빼면 x제곱 y제곱은 날아가고 2ax-a제곱은 16이다. 이게 공통현의 방정식인데 이것이 어딜 지난다? 작은 원의 중심, 즉 작은 원이라는 거는 당연히 반지름이 누가 더 작아? 이건 루트 20이고 이건 루트 4니까 이게 더 작은 원이죠. 이게 작은 원이니까 작은 원의 중심인 a, 0을 지난다. 그럼 대입하란 얘기죠. a, 0을 대입해주면 2a 제곱, 선생님 y는 없는데요. 자, y는 없으면 대입 안 하는 거다. x만 있지 여기? 그럼 x에만 대입하는 거야. 자, 2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은 16이니까 a는 양수라 그랬으니까 4가 되겠지. 그래서 5번의 답은 4다. 자, 이번에는 이제 몇 번을 푸냐면 6번 같은 경우 원이 되도록, 너무 쉬운 거죠. 그냥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뭐 하면 돼? 우변이 뭐가 되면 된다? 0보다 크다 라고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죠. 반지름 제곱은 양수가 돼야 되니까. 7번 그냥 하면 되고, 8번 선분 A, B의 중점과 A, B의 지름의 양끝. 자, 할 수 있어요. 9번. 자, 9번도 한번 해볼게요. 중심이 여기 위에 있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이 푸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분 시험 볼 때는 너희들이 시험 볼 때는 생각 안 하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유형 문제는 그냥 푸는 방법을 통일시켜서 한 가지 방법으로 연습하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럼 이제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의 중심 자체를 a, b가 아니라 a, 2a라고 놓을 수 있겠지? 반지름은 알아 몰라? 모르니까 r이라고 놓을 수 있겠지. 그럼 원의 방정식을 세워주면 돼. 어떻게 돼? x-a의 제곱 y-2a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이다. 그런데 이 두 점을 지난다고 했지? 지나니까 이거 그냥 대입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 3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2a의 제곱은 r제곱이다. 그 다음 두 번째로 2, 1을 대입해주면 2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2a의 제곱은 r제곱이다. 그럼 이제 정계에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한 번에 암산으로 갈게요. 자, 5a의 제곱에 그다음 플러스 2a랑 마이너스 12a니까 마이너스 10a, 그 다음에 9에다가 1 더해서 플러스 10은 r제곱. 자, 얘도 전개를 해보면 5a 제곱 똑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a에다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2a 플러스 8이 되겠죠? 는 r제곱이다. 자, 연립해버려. 그냥 빼버리면 2a 플러스 2는 0이다. 따라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여기까지 했고, 반지름의 길을 지금 구하라고 했으면 당연히 a를 구해서는 안 되고 누굴? r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 방정식의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딱 대입해주면, 여기다 대입할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해주면 5 플러스 12 플러스 8은 r제곱이니까 결국은 r은 얼마다? 반지름 5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5가 아니죠? 이건 반지름 r은 양수니까 그냥 5가 되겠죠. 답은 몇 번이냐면 2번.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서 두 점에 대해서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 넓이를 이등분한다. 자기가 알아서 푸는데, 자꾸 이 도형의 방정식 파트는 여기를 해석기하기라고 하는데, 여긴 자꾸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자꾸 생각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생각만 잘 할 수 있는 학생은 문제를 그렇게 많이 안 풀어도 시험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생각을 별로 안 하고만 암기해서 풀거나 그냥 그림도 안 그리고 푸는 학생들은 아무리 문제 많이 풀어도 시험 볼 때 성적 절대 안 나옵니다. 자, 그림 그려보면, 자, 좌표 위에 두 점이 있다. 두 점 이렇게 찍어. 그랬을 때 그거의 수직 이등분선이 넓이를 이등분한다. 넓이를 이등분한다는 얘기는 수직 이등분선이 어디를 지난다? 원의 중심을 지나야만, 그래야만 넓이가 이등분되겠죠? 그러면 그림을 그려주면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을 때 수직 이등분선이 어떤 식으로 된다?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 길이 같다, 이거가 되겠죠. 그럼 풀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숫자가 좀 더럽지만, 왜 숫자가 더럽냐면, 제 1,1은 나왔는데 3,2가 뭔지 모르지. 숫자가 더럽지만 우리가 뭘 직선의 방정식은 구할 수 있다고, 억지로. 그렇게 해서 푸는 방법이 있어. 첫 번째 방법, 자, 수직 이등분선을 구해. 그 다음에 그 수직 이등분선이 중심을 통과하니까 원의 중심인 중심 마이너스 2,5를 대입한다. 이렇게 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자, 이게 사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하필이면 수직인데 누구랑 수직이냐면, 자, 내가 이 점을 구해볼게요. 이 점, 중점이죠. 이 점이 잡혀는 어떻게 되냐? A와 B의 중점이니까 2,2분의 A 플러스 1이다.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2,5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5하고 2,2분의 A 플러스 1의 기울기 곱하기, 자, 이 기울기랑 누가 수직이에요? 이게 수직이죠. 이게 이 점은 누구야? AB의 기울기인 거 아니겠어? AB의 기울기, 그 곱해주면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풀 수 있겠죠. 자, 이 문제에서 뭐 어느 방법을 쓰던 둘 다 그렇게 편하진 않은데, 선생님 봤을 땐 2번 방법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나마. 하지만 더 중요한 방법은 둘 다 바로 1번 방법.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니까, 자, 1번 방법으로도 풀고 2번 방법으로도 꼭 풀어보세요. 그럼 이제 11번으로 가서 또 쉬운 문제인데, 자, 원이 있고 하필이면 이것이 90도다. 하필이면 누가? 이것이 90도다. 90도란 얘기는 원에서 90도가 나오면 바로 그 마주보고 있는 변, 삼각형의 변이 바로 누구다? 이것이 지름이다. 지름이란 얘기는 당연히 이 위에 한 가운데 누가 있다? 원의 중심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우리가 어차피 OP의 기울기를 구할 건데, 이것은, 자, 이 중심을 내가 M이라고 했을 때 OM의 기울기를 구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OM의 기울기 어떻게 구하냐? M을 구해야 되는데, 자, 중심은, 자, 원의 방정식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거 바로 간다. x-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y-2개 제곱 플러스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요. 중심만 구하니까 중심 M은 2분의 1,6이 되겠죠. 그럼 O는 원점이니까 0,0이 되겠죠. 따라서 OM의 기울기는 x 빼기 x분의니까 이거 빼기 이거분의 y 빼기 이거 해서 얼마다? 12다 해서 11번의 답은 12. 12번입니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에서
A의 2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D라 했을 때 A와 D를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넓이는, 자 이건 하지 않을게요. 너무 쉬운 거라서. 삼각형이 있다. A, B, C라고 했어. 이건 이미 평면좌표에서 많이 했던 건데, 자 어떻게 되냐면 봐봐. 각 A의 2등분선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어떤 성질이 있어?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여기를 내가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했을 때 A 대 B는 몇 대 몇이다? C 대 D다. 근데 너희가 A랑 B의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거 길이 구할 수 있지.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구할 수 있지. 그렇다면 이게 몇 대 몇인지도 알 수 있지. 그럼 이것은 B하고 C의 내분점인데 몇 대 몇인지는 너네가 A, B의 길이를 구하면 몇 대 몇인지 알겠지? 내분점 공식으로 요점 D를 구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그냥 뭐야, A와 D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넓이니까, 이 지름의 양 끝이면 이게 지름이니까 반지름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 넓이 구하면 돼. 그냥 넘어간다, 쉬워서. 자 13번 같은 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고, 이런 칸 채우기 문제는 그냥 스스로 좀 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이건 어떤 특별한 수학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거 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과연 이 지금 설명하는 거를 이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냐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차피 2학년 3학년 올라가도 또 수능에서도 칸 채우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연습을 해보세요. 안 되면 개별 질문하고. 14번에 원이 있는데 중심, 자, 너무 쉬운 거다. 자 이거 어떻게 하냐, 세 점을 지나는 원. 자 어떻게 하라 그랬어? 우리가 원에서 중심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표준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형이 있었는데, 일반형은 뭐였지? x제곱 y제곱 몇 x 몇 y 몇은 0이다. 이거 언제 사용한다고? 주로 세 점, 원 위에 세 점이 주어져 있을 때 대입해서 a, b, c를 구하는 거지. 그럼 원 나왔잖아. 완전 제곱하면 중심 구할 수 있겠지. 넘어갈게. 자 넘어가서 15번. x축과 만나고 y축과 만나지 않는다. x축과 만나고 y축과 만나지 않는다. 자 이것도 일단 잡생각 하지마. 그냥 표준형으로 바꿔. 어떻게 돼? x-2의 제곱 y-1의 제곱은 넘어가서 이거 빼기 5였으니까 플러스 5가 돼서 a 플러스 2다. 그러면 여기서 반지름은 이제 뭐라고 쓸 수 있나? 루트 a 플러스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중심은 2,1이 되겠지. 자 이제 원의 방정식을 그린다고 생각해보자. 자 2,1이면 여기 중심을 찍었는데,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x축이랑은 만나, 그리고 부딪힌다는 얘기야. 스치더라도 부딪혀야 된다는 얘기야. 뚫고 지나가든지. y축이랑은 만나지 않나. 그럼 어떤 식으로? 저 조건을 만족하려면 대략 이런 모양으로 돼야 되는 거 알겠지? 이런 모양으로. 그럼 봐라. 자 봐라. 뭘 봐? 자 반지름이 이만큼이지. 반지름이 이만큼인데 요 길이가 지금 얼마야? 길이가 1이 되는 거지. 1. 그 다음에 또 반지름이 이만큼이지. 반지름이 이만큼인데 요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요 길이는 2가 되는 거지. 정리해보면 반지름의 길이는 누구보다는 길고, 여기 1보다는 긴 거지. 1보다는 같으면 돼, 안 돼? 같아도 돼. 1이 돼도 x축이랑 만나긴 만나겠죠? 반지름의 길이는 1보다 크거나 같고, 반지름의 길이는 2보다는 무조건 짧아야 돼. y축이랑 만나면 안 되니까. 그럼 이렇게 식을 세우면 반지름을 이미 구해놨으니까 루트 있으니까 양변 제곱해서 어떻게 된다? 1, a 플러스 2, 4가 된다. 그럼 이제 양변에 2를 빼주면 마이너스 1이 되고 2가 되겠죠. 등호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된다? 이건 없어지고 다시 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 하면 15번의 답은 3번. 자 16번.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인데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가 알겠어요? 원이 두 개가 있는데
둘레를 2등분한다. 뭔 소리냐? 자, 원이 있어. 당연히 둘레를 2등분한다는 얘기는 원의 크기가 같다 다르다. 크기 다르다. 크기가 다를 때만 큰 원이 작은 원의 그 둘레를 반띵 2등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2등분 된다고 할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려지면 하필이면 요만큼이랑 요만큼의 길이가 같아지면 둘레가 2등분 되는 거지. 근데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뭐다? 요 교점 두 개를 연결하면 여기가 뭐가 된다? 여기가 지름이 된다. 그 얘기는 여기에 누가 있다? 원의 중심이 있다. 정리해보면 아까도 적었다. 공통현의 방정식이 이거잖아. 요거 공통현의 방정식. 즉 공통현이 어디를 지난다?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나니까 대입을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공통현은 어떻게 구하냐? 공통현은 원의 방정식에서 원의 방정식을 빼면 그게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이었죠. 전개를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i 그 다음에 16에다가 20은 r제곱이고 그 다음에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x 2y 플러스 2는 4. 자, 공통현의 방정식 구해주면 빼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y 플러스 18은 r제곱 마이너스 4다 나왔어요. 자, 이것이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나니까 대입해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작은 원이냐면, 자, 봐봐. 문제 잘 봐. 문제에 나와 있어. 누가 누구의 둘레를 2등분. 그러니까 2등분 되는 애가 어떤 원이냐면 이것이 이거의 둘레를 2등분. 의자가 들어갔잖아 지금. 이거의 둘레를 2등분한다는 얘기는 이게 작은 원이 된다 이런 얘기 있죠. 이것이 이거의 둘레를 2등분한다는 해서 이것이 바로 작은 원이죠. 이게 2등분 되는 거니까 이게. 그러면 작은 원의 중심이라는 건 결국 1,1을 지난다, 대입한다 하면 되겠죠. 자, 대입을 해봅시다. 1,1 대입해주면 정리해보면 10인데 14가 돼서 r제곱은 14니까 따라서 r은 얼마다? r은 루트 14구나.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16번의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17번 원과 직선이 있는데 선분 AB의 길이가 2루트 2가 되도록 M의 값을 구하시오. 자, 너무 쉬워. 제일 중요한 거야. 안 나올 수 없는 문제지. 현의 길이를 구한다 하면 무조건 중심에서 어디까지? 현의 수선을 긋고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다. 피타고라스. 현의 길이를 구하시오. 현이 나오면 무조건 중심에서 현의 수선을 긋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한다. 자, 해볼게. 중심이 여기 있지 지금. 여기 현 보이지? 수선을 긋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를 쓰려면 직각삼각형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나 만들어줘. 그러면 이 길이는 이제 얼마가 되냐면 이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는 문제에서 2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뭐가 되냐면 이 길이는 그냥 점과 직선 사이 거리지. 누가 누구의 거리? 원의 중심인 마이너스 1,3과 이 직선 일반형으로 바꿔주면 mx-y 플러스 2는 0이라는 점과 직선의 거리가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현의 길이는 AB의 길이는 여기 AB라고 2루트 2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그냥 루트 2가 돼야 되겠지? 현을 반띵시켰으니까. 그러면 봐라. 자, 요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면 2의 제곱에서 루트 2의 제곱을 빼면 2가 되기 때문에 결국 점과 직선, 중심과 직선의 거리, 요것은 뭐가 돼야 된다? 요것은 루트 2가 돼야 되겠지? 풀어주기만 하면 돼. 됐냐? 끌고 와. 풀어 이제. 루트의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하고 점을 직선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 플러스 2. 근데 그것은 반지름 루트 2랑 반지름이 아니라 그냥 점과 직선거리 루트 2랑 같다. 자, 양변에 또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인데 양변에 또 곱해주면 루트 2에 m제곱 플러스 1.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돼? m제곱 2m 플러스 1은 2배의 m제곱 플러스 1이다. 자, 우변으로 다 넘겨주면 m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에다 나왔지? 따라서 m은 얼마다? 완전 제곱식이니까 1이다 해서 1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8번 AB와 서로 다른 두 점 PQ에 대해서 APB와 AQB가 90도일 때 선분 PQ의 길이를 L이라 하자. 선생님도 지금 이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어. 풀어봤을 수도 있겠지 언젠가. 근데 지금 이 문제를 풀면서 계속 문제를 생각하는 거야. 너네가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그럼 같이 고민을 해보자고.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는데 직선이 있는데, 자, 모르겠어. 내가 이 직선 한번 그려본다. 그 다음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는데 요 A라는 점은 어디냐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루트 5를 대입해봐. 마이너스 루트 5를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4점 얼마가 되겠지. 마이너스 4점 얼마가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1은 요거보다 좀 위에 요런데 바로 A가 있겠지. 그 다음 B는 그냥 루트 5를 대입해봐. 루트 5를 대입하면 루트 5 마이너스 2니까 2점 얼마에서 2 뺐으니까 0점 얼마가 되겠지. 0점 얼마인데 B의 Y좌표는 3이니까 그거보다 좀 위에 뭐 이런 데 있겠지. 그 다음에 두 점 PQ에 대해서 PQ는 요 직선 위 어딘가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다 딱 P를 찍었을 때 뭐가 된다? 바로 APB. 각 APB면 요각을 얘기하는 건 요각이 몇 도다? 90도가 된다고 지금 설명했죠? 그 다음에 AQB다. AQB도 90도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또 다시 하나 그려주면 요쯤에 점이 있어서 Q가 있어서 AQB도 90도가 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란 얘기야. 그랬을 때 PQ의 길이를 L이라 하고 구하시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푸냐면, 자, 사실 이건 원의 방정식에 나와 있는 문제지만 그냥 직선의 방정식 내용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고, 그리고 그 방법이 더 쉽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갈게요. 뭐냐면, 자, PQ가 우리는 어떤 점인지 모르기 때문에 A, B 말고 요 직선 위에 있으니까 A,A-2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확실한 건 여기가 90도가 되기 위해서는 AP의 기울기와 BP의 기울기를 곱했을 때, 기울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길이가 아니라 기울기 곱했을 때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지? 자, 그 방법을 이용할게. 선생님 Q는 안 해요? 자, 봐. 그림은 두 개 나왔지만 우리가 이 도형의 방정식에서 어차피 P나 Q나 똑같이 AP 곱하기 BP는 마이너스 1이고 AQ 곱하기 BQ도 직선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 될 거 아니야, 곱하면. 그러니까 어차피 P나 Q나 조건은 같아. 어차피 Q도 해봤자 뭐 B, B-2라고 해놓고 풀 거 아니야.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식을 굳이 두 개 세우지 말고 그냥 저 조건을 만족하는 점 P를 구하면 그게 두 개 나오는데, A 값이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P고 하나는 Q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될 거야. 자, 해보자고 이제. 그럼 AP의 기울기는 A 플러스 루트 5분의, 자, Y 빼기 Y니까 A 마이너스 1이다 곱하기 BP의 기울기는 A 마이너스 루트 5분의 Y 빼기 Y니까 A 마이너스 5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것이 마이너스 1인데, 정리를 해보면, 자, 분모는 뭐가 돼? A제곱 빼기 5가 되고, 합차공식. 분자는 그냥 A 마이너스 1 곱하기 A 마이너스 5다 는 마이너스 1.
자, 우변으로 넘겨 그럼 뭐가 돼? 전개하면서 넘긴다.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가 되겠지. 다시 좌변으로 넘기면 2a제곱 마이너스 6a는 0이 되겠지. 이건 니네 풀 수 있잖아. a 인수분해 해주면 뭐가 돼? a는 0하고, 그 다음 뭐 나오냐? 3 나오나? a는 0하고 3이니까 정리를 해주면 점 P와 Q는, 자, a가 0이면 어떻게 된다? 0, 마이너스 2가 되고, Q는 a가 3이면 3,1이 되겠지? 그럼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구해주면 돼. 어떻게 돼? 루트에 뺀 거 제곱 더하기 y 빼기 y의 제곱 해서 얼마다? 루트 18. 그럼 최종 답은 뭐가 돼야 돼? 제곱하라 그랬으니까 18이 된다. L 제곱 구하라 그랬으니까 18이 된다 해서 18에 답은 18이다. 19번. 좌표 평면에서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는데 이건 뭐야? 이걸 보고 자꾸 A, B라고 해석을 하면 원을 못하는 사람이야. 이건 뭐야? 그냥 현이지 현. 현의 길이가 4다. 현이 나오면 뭐해라? 수선 긋고, 중심에서부터 현의 수선 긋고 피타고라스를 사용한다. 자, 풀면 돼. 해봐. 중심을 찍어주면, 자, 그 전에 이거 한번 표준형으로 바꿔봅시다. 원을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x-1의 제곱 y-2의 제곱 한 다음에 빼기 오니까 넘어가서 5-k다. 자, 중심을 찍어주면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1,2가 되고,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을 딱 그어.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그럼 이 반지름이 길이는 뭐가 되냐면 이미 구했지. 뭐야? 5-k 아니고 루트 5-k다. 그 다음에 현의 길이가 4란 얘기는 요만큼은 얼마란 얘기야? 2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하냐? 저기 D잖아. D, 스몰 d. 점 중심과 직선의 거리가 되겠지? 중심과 직선의 거리. 그러면 1,2와 직선과의 거리를 구해주면 어떻게 돼? 루트 5분의, 공식 모르는 사람 책 봐라. 자, 1,2를 직선에다가 딱딱 대입해주면 2 빼기 2 플러스 5니까 유리화 시키면 루트 5가 된다. 아, 그래서 이 길이 얼마다? 루트 5다. 뭐 하라 그랬지 내가? 피타 쓰라 그랬잖아. 피타 써. 뭐야? 2의 제곱 더하기 루트 5의 제곱은 루트 5-k의 제곱이다. 정리해주면 5-k니까 따라서 k는 얼마다? 마이너스 4니까 19번의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0번. 20번부터 이제 가끔씩 어려운 문제들이 쓱 나오는데, 자, 이게 지금 직선이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현이 있는 거 보이죠? 현이 있는데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방법으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뭐 풀어도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 자, 해볼게요. 자, 일단 아무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반지름이 아니라 누구다? 중심이라 그랬지? 그럼 중심을 찍고 온갖 거에 다 중심은 연결을 하는 거야. 밖에는 좀 딱 연결을 해줘. 됐냐? 그 다음에 현 뭐야? 현 여기 보이지? 현 보이면 현에다 무조건 수선 내리라고 했지? 됐지?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를 써서 뭘 어떻게 해야 해서 구하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구하는 게 L의 기울기야. 근데 L은, 직선 L은 4,3을 지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 근데 우리가 원 단원에서 직선이 등장해. 그럼 다 어떻게 풀어서 죄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풀었단 말이야. 이걸 이용하지 않은 문제가 하나도 없지. 원에서 직선 나왔을 때. 그러려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인 요 원점과 요거 보이냐? 선생님 손이 안 보여서. 자, 요 거리 있죠? 요 거리 파란 거. 요 거리를 우리가 구해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못 구한단 말이지. 그럼 이거를 어떻게 구하냐? 바로 결국은 피타고라스가 답이다. 자, 여기다가 우리 딱 그어서 반지름 만든다면 항상 피타고라스 썼었잖아. 그거를 한번 이용해 볼게. 자, 어떻게 이용하냐면 이 그림을 다시 여기다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원점 0,0이 있고 여기 뭐가 있냐면 A 4,3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직각삼각형 딱 나와서 여기 어딘가에 점 P가 있고 자, 요 점을 내가 뭐라고 이름 붙이지? 여긴 O라고 하고 A, P 여기 내가 R이라고 할게. R 이 점. 그럼 중학교 때 배웠던 성질을 이용하자면 요 길이 3이라 그랬으니까 자, 우리가 요 길이를 한번 X라고 해볼게. X. 자, 야, 이 거리는 그냥 구할 수 있는 거지. 원점과 4,3의 거리니까 그냥 피타고라스 쓰면 두 점 사이 거리 하면 5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됐죠?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누굴 구하냐면 잘 봐. 요 길이 보이지? 요 길이 삼각형이 두 개 있어. 직각삼각형이 직각삼각형 두 개 있는 거 보이냐 지금? 요거 하나 하고 요 전체 하나 하고 두 개 있지. 직각삼각형 두 개 있을 때 공유하는 변의 길이를 구하는 식을 세워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구하는 식을 세워야. 그럼 공유하는 변이 5R인 거 알겠지? 그럼 피타고라스 써주면 자, 직각삼각형 두 개 중에서 전체 제일 큰 직각삼각형을 봐라. 5R의 제곱은 누구 제곱에서 누구 제곱 빼야 돼? 요거 제곱은 누구 제곱에서? 5의 제곱에서 3 플러스 X제곱 빼야 되지. 5의 제곱에서 3 플러스 X의 제곱을 빼면 5R의 제곱이 나오겠지? 그 다음 색칠된 직각삼각형 봐봐. 5R의 제곱은 누구랑 같아야 돼? 5P의 제곱에서 5P의 제곱인데 누굴 빼야 되지? X의 제곱을 빼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5P는 누구냐면 5P는 그냥 반지름이야. 반지름이니까 문제 봐봐. 여기 봐봐. 위에 봐. 여기 위에 봐봐. 여기 루트 10이지. 그러니까 결국 다시 쓰면 뭐가 되는 거야? 10 빼기. 그럼 결론을 내면 자, 둘 다 5R 제곱을 나타내는 식이니까 위에 있는 식을 전개해서 25-3 플러스 X의 제곱과 10-X의 제곱이 서로 같아져야 되겠지? 그럼 전개하면 돼. 전개하면 25 빼기 9 빼기 6X 마이너스 X제곱은 10 X제곱이다. 없어질 거 없어지면 넘어와서 6X는 여기가 16이었으니까 6이다. 따라서 X는 얼마다? 1이다. 자, 지금 X만 구했어. 단지 난 지금 너희들한테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니야. 뭐 21번 문제로 출제가 됐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니고 한 2분? 오래 걸려도 2분 안에는 해결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너네는. 자, X가 1이니까 이제 봐봐. 여기가 지금 1이야. 여기가 1이야. 그럼 다시 써볼게. 여기가 1이야. 눈에 보이지? 여기가 1이라고.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거기가 1이면 여기는 얼마야? 여기 4인 거 알겠어? 그러면 여긴 얼마야? 여긴 아까 구했잖아. 5라고 구했지? 5라고 5. 그러면 여기는 얼마야? 여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여기 얼마야? 피타고라스 쓰면 3 되는 거지. 3. 끝났다고. 왜 우리가 이걸 구했다고? 아니 그냥 경험적으로 원에서 직선이 나오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야 하는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구해줬어. 지금 3.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지운다.
다시 정리하면 원점5와 직선은 어떤 직선이야? 4,3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4,3을 지나는 직선은 y는 기울기 모르고 x-4 플러스 3. 원점5와 이 직선 사이 거리는 지금 위에서 구한 얼마다? 3이다 해서 m 풀어주면 m 구해주면 직선 L의 기울기가 나오겠지? 그러면 연습 mx-y 4m 플러스 3은 0과 0,0의 거리는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 분의 절대값하고 0,0을 직선에다가 대입해. 요 자리에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m 플러스 3이다. 근데 그게 얼마라고? 그게 3이다. 자, 분모는 재수없는 거 양변에 갖다가 딱 곱해주면 이것은 3배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인데 양변 제곱해야지 루트 있으니까 제곱하면 뭐가 돼? 16m제곱 마이너스. 자, 우변 제곱할 때 조심해야 될 거 이것도 같이 제곱해주러 갔다. 이것도 9. 좌변으로 넘겨주면 7m제곱에 마이너스 24m 플러스 9는 없어져서 는 0이다. 따라서 너네가 풀 수 있지. m은 0 또는 7분의 24다. 그런데 지금 직선 L의 기울기를 봤을 때 기울기가 지금 문제에서 양수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누구다? 7분의 24가 돼서 답은 2번이 된다. 20번의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21번 마플 시너지에서도 있었고 충분히 많이 풀었던 유형이죠. 자, 원이 있다. 자, 일단 무조건 표준형으로 바꿔라. 뭐야? x-5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5의 제곱 25가 된다. 그럼 중심은 5,0이고 원 그려? 중심 5,0 반지름은 5가 된다. 자, 이 원에 있는 현 중에서 1,0이라는 점이 어딘가 있을 거야. 1,0이라는 점을 어딘가에 찍고 대충 찍었어. 요 점을 지나면서 요 점을 지나면서 길이가 자연수인 현의 개수. 그러면 뭔가 원의 방정식 단원에서 그 길이가 자연수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이거 최초의 계획을 어떻게 잡으라 그랬어? 현의 길이가 자연수다 하면 바로 현의 길이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먼저 구해준 다음에 풀으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연수인 길이다 하면 그 길이가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를 어떻게 갖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라 그랬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 자, 요점 1,0을 지나면서 현 중에서 가장 긴 현은 요점을 지나면서 가장 긴 현은 너무 쉽지. 바로 중심을 통과하는 이 지름이 되겠지. 지름. 이 가장 긴 현이지. 그럼 지름은 얼마냐면 당연히 반지름이 5였으니까 지름은 10이 돼서 정리해보면 현의 길이는 최대값이 얼마다? 10이 된다. 그 다음에 최소가 되는 현은 누구냐면 중심이랑 수직이 되는 현. 이게 바로 중심이랑 수직이 되는 이 현이 바로 가장 짧은 현이라고 그랬어. 그럼 이 현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현의 길이는 기본적으로 수성긋고 피타고라스. 자,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연결하면 여긴 뭐가 되냐면 반지름이니까 5가 되고 여긴 뭐가 되냐면 자, 지금 지워졌는데 요 점이 1,0이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요 거리는 뭐가 돼야 돼? 5,0과 1,0의 거리가 그냥 껌이지 4가 돼. 그러면 요만큼의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야? 피타고라스에서 3이 되지 3. 근데 우리는 현을 구할 거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현의 길이 최소값은 6이 되겠지. 자, 이렇게 써주면 돼. 그럼 현의 길이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했는데 그 중에서 현의 길이가 자연수가 되려면 자, 현의 길이는 자연수가 되려면 어떤 게 나올 수 있어? 6, 7, 8, 9, 10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면 5개가 아니고 자, 현의 길이가 6이 되는
현의 길이가 6이 되는 현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지, 이거. 그래서 몇 개다 이렇게 되는 거는 그런 현은 한 개. 현의 길이가 10이 되는 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름이잖아, 지름. 또 지름은 하나밖에 없지? 요 1,0 지나는 지름 하나밖에 없지? 한 개가 되겠지. 그럼 현의 길이가 7이 되는 그런 현은 몇 개 있냐면, 7이면 대략 어디쯤에 있는지 모르지만 대략 그려보면, 아니 방금 전에 이 길이가 얼마였어? 이 길이가 6이었다고. 그럼 7이면 좀 더 길어서 이런 식으로 1,0을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여기가 7이면 그 반대쪽에 이거 어떻게, 자 다시 그릴게요. 자 원이 있어서 어떻게 됐었어? 자 1,0이 있어서, 자 요만큼이 6이면 요렇게 되는 현이 7이라고 했을 때, 이런 현 말고 요 반대쪽에도 7이 되는 그런 현이 또 있겠죠. 따라서 현의 길이가 7이 되는 거 몇 개 있다? 2개 있다. 그럼 현의 길이가 8이 되는 건 봐봐. 자 요만큼의 길이가 8이라고 해보자. 그럼 8 되는 거 이거 말고 또 어디 있어? 이쪽에도 또 있겠지? 이쪽에도. 그러니까 8도 몇 개? 2개. 이런 식이구나. 그래서 또 몇 개? 2개. 해서 총 몇 개? 8개가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넘어가서 이제 또 22번. 자 22번 쉽지? 안 한다. 23번 너무 쉽지? 해볼까 근데? 별 2개니까 해볼게. 23번에 자 원과 직선이 접한다. 접하면 아까 계속 했던 거야. 원이 있고 직선 딱 접하면 중심과 직선의 거리 D라고 하지? 그것은 누구랑 같아? 반지름이랑 똑같이 이렇게 풀 거야. 중심은 0,0이고 직선은 일반형으로 바꿔주면 ax-y 플러스 2루트 b인데, 중심과 직선의 거리는 반지름이 얼마? 2랑 같다. 그럼 이제 정리해보면 점과 직선 거리는 루트에 a제곱 플러스 1분의 0,0을 직선에 대입하면 2루트 b가 되고, 그것은 2다. 갖다 곱해. 이제 갖다 곱하면 바로 갈까? 천천히 하자. 그러면 절대값 2루트 b는 2배의 루트 a제곱 플러스 1에 대해서 양변 제곱해주면 4b는 4에 2가 아니다. 4다 제곱했으니까 4에 a제곱 플러스 1이다. 정리됐죠? 4로 약분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 b는 a제곱 플러스 1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당연히 a랑 b를 실제로 구하는 건 불가능하고, a, b는 10보다 작은 자연수다 라고 이렇게 나왔어. 찍어서 푸는 문제라 그랬지? 자 찍어. a, b는 10보다 작은 자연수인데, 그럼 a, b는 a에다가 1을 대입해봐. 그럼 b 얼마야? 2가 되지. 왜 1부터 대입하냐면 가장 작은 자연수가 1이니까 1부터 대입했어. 가장 작은 자연수가 1이니까. 그 다음 작은 자연수 2를 a에 대입한 b는 5. 3을 대입해주면 10인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10보다 작아야 돼. 10 이하가 아니야. 그럼 모든 b 값은 요 좌표니까 그거의 합을 구하시오 해서 답은 23번의 답은 얼마가 된다? 7이다. 자, 그 다음 24번. 2차 함수 yx제곱의 그래프 위의 점을 중심으로 하고 y축에 접하는 원 중에서 자 이건 같이 해볼 문제. 또 다른 직선에 접하는 원은 2개다.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AB라고 했을 때 100AB를 구하시오.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거 괜찮은 문제다. 괜찮은 문제. 시험에 나올 것 같다는 얘기야. 크게 어렵지도 않으면서 생각하지 않으면 굉장히 노가다로 어렵게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자 먼저 이 형태를 봤을 때, 자 그림으로서 이해를 시켜줄게. 자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보자.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꼭지점이 0,0이면서 이런 식으로 되겠지?
네, 잘 그려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요 직선 그려볼게. y는 루트 3x 마이너스 2다 해서 그려보면 y절편이 어쨌든 마이너스 2면서 기울기가 양수니까 대략 이런 모양으로 될 수 있겠지? 근데 문제를 읽어보자. 어디에 접해? y축에 접하는 원이야. y축에 접하면서 어디도 접해? 이 직선에도 접하는 원이야. 그러니까 요 직선 있지, 요 직선도 접하고, 그 다음 y축 있지, y축에도 접하는 원인데, 자, 생각을 해보자. 중학교 때 이미 배웠어. 직선 두 개가 있어. 거기 접하는 원을 내가 그려볼게. 좀 이상하지만 그랬을 때 중심을 찍고 이렇게 연결을 해봐. 그리고 접점을 중심이랑 연결을 해. 이미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거다. 이렇게 되면 직각삼각형 두 개가 나오는데 반지름이 길이 두 개 같고 요변은 공통이기 때문에 이 직각삼각형 두 개는 뭐가 된다? 합동이 된다 그랬어. 합동이란 얘기는 당연히 누구랑? 요 각이랑 요 각도 같아져야 되겠지? 따라서 접선 있을 때 원의 중심은 두 직선 사이에서 접하는 원의 중심은 반드시 어디에 있냐면 원래 이 직선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요 점을 지나는 두 직선이 각의 이등분선 위에 누가 있다? 반드시 원의 중심이 있다. 직선 두 개에 접하는 그러한 원의 중심은 반드시 원래 있었던 두 직선이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거냐? 자, 봐봐. 아씨, 왜 이래? 잠깐만, 좀 이상해졌어. 기다려봐. 지금 선생님이 그림으로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자, 이쪽하고 보이지? 지금 점선 찍는 거 이쪽하고 두 직선에 접하는 원이 있을 거 아니야? 원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됐다 쳐. 걔는 중심이 어디 있다고? 각의 이등분선. 다시. 자, 각의 이등분선 선생님 그거 본다.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을 딱 그려주면 어때? 각의 이등분선을 그려주면 우리가 그릴 원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 이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어야 돼. 그러면서 중심이 어디에도 있어야 된다. 2차 함수 위에도 있어야 된다 이랬지. 다시 정리해보자. 이해가 되면 문제는 금방 풀 수 있어. 이해가 안 되면 식만 열라 써놓고 문제를 결국 못 푼다고. 이해를 해봐. 자, 각의 이등분선 요 직선 위에 중심이 있는데 그러면서 2차 함수 위에도 중심이 있어야 된대. 중심이 2차 함수 위에 있으면서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어야 돼. 그럼 뭐야? 각의 이등분선과 2차 함수의 교점에 중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둘 다 접하는 원을 그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이해됐습니까? 이런 얘기다. 그러면 그림은 두 개 나왔지만 어쨌든 우린 식은 맨날 하나 세워서 풀잖아. 하나 세워서 풀게. 어떻게 푸냐? 반지름이 길이를 구할 건데 중심을 모르니까 A, B라고 놓고 자, 요렇게 Y축이랑 접하니까 하필 요게 반지름이 되겠지? 이게 반지름인데 반지름의 길이는 뭐야? A가 되겠지? A. 절대값 A라고 할게. 반지름의 길이는 절대값 A.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반지름이니까 요것도 절대값 얼마? A가 돼야 되겠지. 됐냐? 그럼 또 뭐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뭐랑 같다? 절대값 A랑 같다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지금 안 사용한 게 있는데 뭘 안 사용했냐면 하필이면 중심 있지. 중심을 선생님이 A, B로 놨지만 중심을 Y는 X제곱 위에 있기 때문에
a 콤마 뭐라고 넣을 수 있다? a 제곱이라고 넣을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a 콤마 a 제곱. 자, 이제 끝난 거야. 그러면 원의 중심인 a 콤마 a 제곱과 요 직선, 다시 녹색으로 그릴게. 요 직선 보이지? 녹색. 요 직선이 요거였단 말이지. 루트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 원의 중심과 이것의 거리는 누구랑 같다? 절대값 a, 반지름이랑 같다 하면 풀어줄 수 있겠지? 자, 푼다. 이제 뭐가 돼? 루트 4분의 절대값하고 점을 여기다 대입해주면 루트 3a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 근데 그것은 얼마다? 절대값 a다. 아, 이거 복잡한데? 그래서 양변에 루트 4를 곱해주면 절대값에 루트 3a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는 2 절대값 a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있다면 우리가 푸는 건 일도 아닌데 지금 꼭 때리네. 자, 선생님이 이미 수업 시간에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쉽게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는 했는데 그 방법을 지금 사용 안 하고 만약에 푼다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볼게요. 자, 루트 3a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2a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원래 절대값을 풀 때. 그럼 넘겨주면, 자, 요 경우에 우변으로 넘겨주면 a 제곱 마이너스 루트 3a 플러스 2a 플러스 2는 0. 그러면 a의 제곱에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3의 a 플러스 2는 0이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경우에도 한번 풀어주면 뭐가 나오냐면 a 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의 a 플러스 2는 0이다. 두 가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a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자, a라는 거는 어쨌든 지금 이게 1사분면에 있는 거지. 자, 1사분면에서 교점이 생기는 거잖아. 그럼 a라는 애는 이 중심의 x좌표이기 때문에 중심의 x좌표는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a 값이 양수가 되는데 잘 봐라, 잘 봐. 여기서 뭐 근의 공식을 사용해도 되지만 봐봐, 여기서 두 근의 합을 구해봐. 두 근의 합은 루트 3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음수가 되지. 여기서 두 근의 곱을 구해봐. 2가 되지. 양수가 되지. 그러면 근이 두 개인데, 즉 중심 두 개에 a값 두 개인데 더해서 음수, 곱해서 양수야. 그러면 뭐야? 둘 다 음수란 얘기지? 곱해서 양수면 같은 부호인데 더해서 음수니까 둘 다 음수란 얘기지. 그래서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그 밑에 있는 걸 딱 보면 얘는 합이 양수, 곱도 양수니까 둘 다 양수란 얘기지? 그래서 누구다? 이게 된다. 뭐 이게 뭐가 되냐면 지금 우리 원의 중심 구할 거잖아. 중심을 구하면 반지름도 나오는 거잖아. 자, 여기서의 두 근이 바로 반지름이 되겠지? 반지름 두 개를 뭐 하라 그랬냐면 봐. 위에서 봐. 여기 위에서 문제로 와. 문제로 100ab란 얘기는 반지름 두 개가 ab라고 했으니까 두 개 곱하란 얘기잖아. 두 근의 곱을 구하는 얘기지. 100 곱하기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은 여기서 얼마야? 2가 되겠지? 밑에서 여기 2, 그러니까 200이다. 그래서 24번에는 이제 200이 되는 거고, 자, 이거 말고 조금 절대값을 풀 때 쉽게 푸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알려줬는데 그게 궁금한 사람은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그 방법을 지금 여기서 풀어주지 않는 이유는
뭔가 예전에 교육과정이 개정되기 전에 부등식 영역이라는 단원이 있었는데 그게 빠지면서 이 방법을 써도 될지 쓰면 안 될지 학교 선생님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무식하게 풀었어요.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25번 이차함수 그래프가 있고 원이 있는데 동시에 접하는 직선이 ax 플러스 b다. 자, 이건 뭐 생각 안 하고 그냥 풀어도 되는 거야.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데 만약에 그린다면 원이 있어, 이차함수 이렇게 써 이렇게, 그래갖고 동시에 접한 직선 이런 거지, 이런 거지? 이런 거니까 결국은 뭐야? 요 직선이랑 원이랑 접한다는 얘기는 D는 R이다.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는 반지름이랑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2차 함수하고 직선이랑 접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풀었어요? 당연히 연립해서 판별식은 0이다. 대문자 D는 0이다 이렇게 풀었죠? 그럼 식이 몇 개 나오는 거야? 2개. 연립해서 그냥 풀면 되는데 혹시 계산이 복잡할까봐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먼저 자, 얘하고 접한다 했으니까 같다라고 놓고 여기서 접한다는 얘기는 근이 교점이 하나니까 중근을 가져야 되겠죠? 넘겨서 2x제곱 마이너스 ax 이것은 0이다. 판별식을 써주면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4ac는 0 해서 나온 식이 a제곱 플러스 8b는 0이다. 하나 나왔어. 그다음 두 번째는 자, 요 원과 요 직선과 요 원이 접하니까 물론 판별식으로 써도 되지만 원과 직선은 그냥 D는 R로 사용하세요. D는 R. 원의 중심인 0,-1가 직선을 일반형으로 바꿔주면 직선의 거리 그것은 반지름이 1이랑 같다. 자, 풀면 어떻게 돼? 루트에 a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하고 0,-1을 직선에다가 딱 대입해주면 1 플러스 b가 돼서 그것은 1이다. 이 이변식이죠. 연립할 거야. 2번을 좀 변형해. 1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1이 좀 간단하게 갈게. 이제 정리해주면 자, 이제 얘하고 얘 연립하면 되는데 연립한다는 얘기는 문자가 여러 개 있을 때 문자를 하나씩 삭제시켜주면 되는 거야. 어떻게? 여기서 a제곱은 마이너스 8b가 되겠지. 그럼 a제곱 대신에 누구를? 마이너스 8b를 그냥 대입해. 풀면 돼. 자, 푼다. 풀면 어떻게 돼?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은 마이너스 8b 플러스 1이다. 넘어오면 b제곱 플러스 10b는 0이고 b는 뭐다? 0 또는 마이너스 10인데 문제에서 b는 음수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b는 마이너스 10이다. 그럼 b 자리에 다시 마이너스 10을 대입해주면 a는 뭐가 되냐면 a제곱은 80이 되겠죠? 그럼 b제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10이었으니까 100이 되겠지. 그럼 더하면 얼마야? 180이 답이 되겠죠? 25번의 답은 180. 근데 어디 지금 잠깐 문제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니고 보면 a제곱 더하기 b 구하는 문제야. 그럼 b는 마이너스 10이니까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는 70이다 해서 25번은 답이 70이다. 그쵸? 다음 또 넘어가서 자, 26번에 보면 그림과 같이 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푸시오. 자, 봐봐. 일단 구하는 걸 딱 봤더니 F5야. F5는 뭐냐면 바로 5에서 그대로 올라갔을 때 요 점의 함수값을 즉 y좌표를 우리가 F5라고 부르잖아. 이 점의 y좌표가 F5란 얘기는 이 길이 자체가 얼마가 된다? F5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대로 올라갔을 때. 그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올라갔을 때 요 점의 y좌표가 F-5란 얘기는 당연히 요 점과
마이너스 5,0의 길이, 이것이 뭐가 된다? f 마이너스 5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자,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원에서 접점이 있으면 무조건 연결하라 그랬어. 연결을 해봤더니 요 길이하고 같은 거 아니겠어? 같잖아. 지금 같은 거 보이지? 접선이니까. 아, 그럼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똑같이 F5가 되겠지? 마찬가지 방법으로 요 길이하고 접선이니까 요 길이하고 같지? 그럼 요 길이 또 뭐가 되는 거야? 요 길이? F-5가 되겠지? 그럼 구하는 게 뭐냐면 F-5 곱하기 F5 구하는 거야. F-5 곱하기 F5.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중학교 때 이런 성질이 있었다. 자, 이 직각이야. 직각삼각형이 직각에서 다시 직각을 내렸어. 즉 수선을 내렸어. 그랬을 때 자, 내가 여기를 A, B, C, D 하고 여기를 한번 H라고 해볼게. 닮은 비를 이용하면 자, 왼쪽 삼각형 보이지? 파란색 삼각형. 그 다음에 어느 삼각형 보여? 오른쪽 삼각형 보이지? 빨간 삼각형. 얘네들이 닮았잖아. 닮은 비를 이용하면 봐봐, 왼쪽 삼각형에서 빗변을 제외한 즉 A라는 길이를 제외한 긴 변이 누구야? C가 되지. 빨강색 삼각형에서 빗변을 제외한 즉 B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 중에 긴 변이 누구야? H가 되겠지. 그러면 파란색 삼각형에서 다시 짧은 변은 H지. 빨강색 삼각형에서 짧은 변은 D가 되지. 그럼 이렇게 같으니까 H제곱은 CD다. 무슨 얘기야?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을 내렸을 때 왼쪽 곱하기 오른쪽은 가운데의 제곱과 같다. 왼쪽 곱하기 오른쪽은 가운데의 제곱과 같다. 이런 성질이 있었다고. 웬만한 학생들은 다 기억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봤더니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어차피 이게 접선이었기 때문에 요각 똑같을 거고 요각 똑같을 거야. 그렇다면 동그라미 두 개랑 세모 두 개를 더했을 때 180도니까 얘는 몇 도다? 90도가 되겠지?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내렸어. 그럼 당연히 F-5 곱하기 F5는 누구랑 같다? 여기에 있는 요 반지름의 제곱과 같아야 되겠지? 높이의 제곱. 따라서 반지름의 제곱과 같다. 그럼 반지름이 지금 얼마야? 반지름 5라고 나와있지 여기? 그러니까 5의 제곱. 즉 답은 25. 이렇게 풀면 돼. 됐죠? 어렵지 않죠? 다른 방법으로 한번 또 시도해 볼까요? 자, 지우고 다른 방법은 뭐냐면 자, 원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 껐어. 접선도 종류가 있어. 원이 있을 때 요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스타트해서 그리기 시작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원 위에서 긋는 접선은 원 위의 점에서 긋는 접선은 몇 개밖에 못 긋어? 한 개밖에 못 긋지. 원 위에서의 긋는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 있죠.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증명 없이 받아들여도 됩니다. 뭐 증명 방법은 아마 칸체옥이나 이런 걸로 나올 수 있지만, 자, 뭐야? 이 점을 내가 A, B라 하면 자, 어떻게 돼? 이 접선의 방정식은 원 위에서의 접선 양보해서 AX 플러스 BY는 얼마다? 25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끝난 거 아니야? 뭐가 끝났냐? 자, 이것이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의 x 플러스 b분의 25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뭐가 끝났냐? 자, 이제 y는 fx였으니까 이 식 자체가 그냥 뭐가 된 거야? 이 식 자체가 fx가 된 거야. 풀면 돼. 생각하지 말고. f에 마이너스 5는 이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5를 대입해주면
b분의 5a 플러스 b분의 25다. 그럼 f의 5는 그냥 5 대입해주면 b분의 마이너스 5a 플러스 b분의 25다. 그럼 이 두 개 곱하래. 곱하면 f 마이너스 5 곱하기 f의 5는 자 뭐가 되냐면 b분의 5a 플러스 25 거기다가 b분의 마이너스 5a 플러스 25가 돼서 합차 공식이니까 b제곱분의 25의 제곱 마이너스 25a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런데 하필 원 위에 있는 점은 원의 방정식이 근이니까 a, b는 근이니까 여기 대입할 수 있겠죠. 대입해주면 뭐가 돼?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5다. 그랬을 때 이걸 구하시오. 아 여기 제곱 하나 뗐네. 여기 제곱 붙어야 되지. 자 뭐냐면 여기서 이제 25로 묶어주면 25에 25 마이너스 a 제곱에 나누기 b 제곱인데 25 마이너스 a 제곱은 여기서 찾을 수 있어. 여기서 a 넘어가면 되지. a 넘어가면 그럼 뭐야 그냥 b 제곱이지. 약분되지. 그래서 얼마? 25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이것도 또 다른 방법도 생각해보면 있는데 선생님이 아까 첫 번째 방법을 추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번을 봐요. 자 원이 있고 1, 4분면에서 접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인데 평행이동을 y축으로 했더니 원과 3, 4분면에서 접했다. 자, 뭔 소리냐면 쉬운 겁니다. 자, 일단 접선, 즉 직선이 나오면 직선이 방정식의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직선은 기울기랑 지나는 점 중에서 기울기 알려줬죠?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럼 원하고 직선하고 접할 때는 바로 그냥 d는 r이잖아. d는 r. 이거 원의 중심 0,0과 이 직선 일반형으로 바꿔주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이다. 이 거리는 반지름인 2와 같아야 되겠죠. 4가 아니라 반지름 2야. 이런 실수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루트에 2분의 0,0 대입하면 절대값 마이너스 k인데 절대값 안에서 부호로 바꿔도 되니까 이것은 2다. 따라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다 이렇게 나오지.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자 원에 접하는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접하는 직선이 하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루트인 거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돼서 지금 접고 있는 요 밑에 있는 거는 y절편이 음수고 위에 있는 거는 y절편이 양수면서 원에 접한다는 얘기야. 그럼 뭐야? 자 요렇게 접하는 요 직선, 요 직선이 바로 누구야? 요거지. 그 다음에 기울긴 그대로 되면서 또 기울긴 그대로 마이너스 1이면서 이렇게 접하는 요 직선, 요 직선이 바로 누구야? 요거 되는 거죠. 요거 y절편 음수니까. 그랬을 때 요 y절편 여기가 2루트 2고 요 y절편 여기가 마이너스 2루트 2라고. 그럼 당연히 y축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하면 처음에 그려져 있던 건 빨간색 직선이었지. 그것을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해서 3, 4분면에서 접하는 파란색 직선이 나왔다는 얘기는 얼만큼 가야 돼? y축으로 마이너스 4루트 2만큼 아래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4루트 2만큼 이동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8번. 이것도 괜찮은 문제야. 괜찮다는 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아주 어렵지 않으면서 조금 생각은 필요한 문제. 어려운데 식도 길고 생각 너무 많이 해야 되는 문제는 학교의 시험 문제 그렇게 많이 내는 게 힘들어요. 왜냐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근데 어렵지만 생각만 잘 해서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들은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자, 28번. 자,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있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 mx, y는 mx랑 두 점에서 그림으로 다 보이죠 지금? 근데 수직이다. 자, 요거 풀기 전에 요거부터 기억해 봅시다. 원이 있어. 원 밖에서 접선을 그었어. 그런데 하필이면 이게 수직이야.
그때 어떤 성질이 있었냐면 중심에서 접점까지 무조건 연결하라 그랬어. 그럼 이거는 나머지 하나도 저절로 90도가 되는 거고, 근데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서로 반지름으로 똑같기 때문에 정사각형이 돼서 요것도 같고 1대 1대 루트 2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r이면 여기도 r. 그렇다면 바로 원 밖에 있는 한 점과 중심과 연결했을 때 이것은 뭐가 된다? 1대 1대 루트 2니까 루트 2r이 된다. 이것을 이용해서 풀라고 얘기했었죠. 이것을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중심 딱 찍어주고 1,1이다. 그럼 이렇게 접점까지 연결하면 90도. 연결하면 90도가 되는데 나도 어쩔 수 없이 90도. 반지름이 길이가 1이야. 그럼 여기 1이 되겠지. 여기도 1이 되겠지. 정사각형인데 이렇게 한번 그어줘. 그리고 이쪽 대각선을 딱 봐봐. 야, 여기 녹색으로 할게. 이 녹색은 당연히 얼마야? 1대 1대 루트 2니까 루트 2지. 녹색은 루트 2다. 맞냐? 그럼 이제 간다. 다시 빨강색으로 간다. 요만큼 얼마야? 방금 전에 그렸던 녹색이 반이니까 2분의 루트 2지. 2분의 루트 2. 내가 왜 이 길이를 굳이 구했냐면, 아니 원에서 직선이 나오면 대부분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푼다 그랬잖아. 그럼 당연히 점과 직선은 바로 이 빨간 거 요거밖에 없는 거지. 따라서 1,1과 직선 mx-y는 0. 점과 직선의 거리는 뭐다? 2루트 2다 하면 그냥 m은 쉽게 나오겠죠. 자, 풀어봐. 어떻게 돼? m제곱 플러스 1분의 m-1, 그것은 2루트 2다. 그러면 x제로 곱하면, 중학교 때 많이 했지? x제로 곱하면, 수학에 그런 건 없지만 x제로 곱하면 양변 제곱해서 4배의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2배의 m제곱 플러스 1이다. 그럼 전개해서 넘기면 2m제곱 마이너스 8m 112 나올 거야. 그러면 m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두근의 합 구하라는 얘기지. 두근의 합 얼마다? 4 하고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5번. 자, 29번 같은 거 혼자 연습해보라 그랬어. 그 문맥의 흐름만 잘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크게 어려운 게 없어. 천천히 걸리더라도 이 29번 같은 거 혼자서 해봐야 돼. 혼자서. 마찬가지로 30, 31도 혼자서 노력해. 읽기 싫잖아. 선생님도 이거 읽기 싫어. 이 문제 이해하는데 선생님도 시간 오래 걸린다고. 하지만 이게 어쩔 수가 없어. 너희가 이런 문제를 풀려면 너희가 이런 문제를 평상시에 연습을 해야 돼. 설명하고 이해하고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문맥의 흐름을 파악해서 풀어줘라. 33번 29번 문제로 나오긴 했지만 뭐 쉬운 문제니까. 자, 중요한 건 뭐 교과서에 있는 어떤 공식이 있고 학교 선생님들 그 공식을 알려줄 텐데 절대로 시험 일주일 전이 되기 전까지는 그 공식을 사용하면 안 돼. 무슨 얘기냐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r제곱 플러스 1이다 뭐 그런 공식이 있어. 그거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왜냐면 그 공식을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 공식은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시험 일주일 전에만 외워주면 돼. 시험 시간 단축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돼. 근데 33번은 그 공식도 쓸 수 없는 거네. 그럼 기울기를 알려줄 테니까. 그 다음에 34번 그냥 해. 또 없나? 자, 35번 간다. 35번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게. 자, 자, 봐라. 정리. 원의 방정식에서 일단 원과 직선이 있으면 뭐부터 해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에 거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지. 그리고 원의 방정식에서 무슨 길이를 구하시오 또는 무슨 길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는
원에서 길이를 구하는 문제는 결국은 이 방법 저 방법 써봤자 피타고라스를 써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럼 뭐야?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겠지? 원에서 길이를 구하는 문제는 결국은 피타고라스. 자, 이 문제 봐봐. PQ의 길이랑 PR의 길이랑 같다. 지금 길이잖아, 길이. 아, 결국은 내가 이 짓 저 짓을 해도 언젠가는 피타고라스 중간에 한번 써야 되는구나 라고 미리 예상을 하면 된다. 피타고라스 풀어볼게. 자, 일단 표준형으로 원을 바꿔주면 C1이라는 애는 중심이 0,0이고 자, 중심 0,0이고 반지름 얼마다? 1이다. 그 다음에 C2라는 애는 저걸 표준형으로 바꾸면 선생님이 암산으로 해볼게. 중심은 4,-3이고 반지름은 2가 될 거야. 라지 R이라고 할까? 그리고 풀게. 여기가 4,-3이야. PR을 구하려면 이게잖아, 이거 접점이지. 연결하라고. 그럼 뭐야? 90도지? 그럼 이건 뭐야? 그럼 연결해야지. 왜? 우린 피타고라스 쓸 거니까. 그 다음에 PQ를 구하려면 이렇게 접점 연결하면 직각삼각형 나오지? 아주 기본적인 거야.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거. 그럼 피타고라스를 쓰면 되는데, 자, P는 알아 몰라? P 모르지? 그럼 점 P를 내가 누구라고 넣을까? A, 0이다 이렇게 놓고 시키는 대로 계산만 해주면 돼. 어떻게 하느냐? PQ는 PQ의 제곱은 식을 세워보면 P5의 제곱 빼기 반지름, 그래, Q5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자. 그 다음에 PR의 제곱은 누구야? 요 점을 내가 S라고 했을 때 요 점의 이름을 PR의 제곱은 PS의 제곱 마이너스 RS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P5는 뭐냐면 그냥 A잖아. A 제곱. 그냥 A잖아. 요 길이 A잖아. 보이잖아, 눈으로. Q5는 뭐냐면 반지름 1이라고 했으니까 1의 제곱. 됐냐? 자, 그 다음에 PS는 두 점 사이 거리네. A, 0과 얘와 이 두 점 사이 거리니까 어떻게 돼? A-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9 이렇게 됐어. 거기에서 루트 안 씌운다. 어차피 여기 제곱할 거니까 여기 제곱 빼기 RS인데 RS는 C2라는 원의 반지름이니까 얼마다? 2. 근데 그걸 제곱하니까 4. 끝났네. 야, PQ랑 PR이랑 같으면 얘네들 같아야 되겠지?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1은 A-4의 제곱 플러스 9-4랑 같다.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플러스 5. 그러면은 넘어가서 8A는 22, A는 4분의 11이 나왔지? 그래서 A가 P의 X좌표니까 답은 4분의 11이다 이렇게 하면 되지. 자, 그럼 쉬었다가